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중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토요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밤도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책이죠?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나오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오늘 읽어볼 건데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보노보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노보노는 저도 굉장히 이 보노보노라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친구 중에 이제 보노보노 같은 친구가 꼭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는 친구들, 그렇게 화를 잘 내지도 않지만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잘 얘기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그 친구 옆에서, 그 주위 친구들 옆에서 잘 있어주고 끝까지 있어주고 소심하지만 또 응원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누구 주위에도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소심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저를 소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친구가 없으시다면 제가 보노보노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의도는 언제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컨텐츠 이 안에서만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한다는 그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책도 뭐 보노보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물 같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이 책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미움은 누군가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좀 더 살아가고 가치 있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닐까요? 미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그 미움을 너무나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미움보다 더 큰 좋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 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다라는 책을 읽으면 이제 그림이 가끔 나오는데, 제가 이제 책의 저작권 때문에 그림을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좀 따뜻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려니 사는 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좀 답답하시고 화나는 일이 있으셨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시는 게 본인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하루 지나가니까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2번째 그리고 5번째 책 2번째 시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가 되는 방법. 늘 비판적이고 까칠한 데다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서 친구 사귀는 일이 영 쉽지 않은 너구리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도 모른다. 혼자서 숲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동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면서 무리에 쓱 끼어든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보노보노와 포로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 너네 그거 알아? 쑥스러워서 같이 놀자는 말은 못하고 매번 있지도 않은 엉터리 정보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너구리. 단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정답을 맞히려 이것저것 대답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친구들은 그저 모른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 다행히 보노보노와 포로리는 이런 너구리를 잘 알고 있어서 늘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너구리는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내 옆에 너구리 같은 인간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분고분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흥분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끝까지 답을 맞히려 애쓸 것 같다. 유치하고 심술궂은 걸로는 너구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래도 너구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기만의 방식은 갖고 있구나. 나보다 낫구나. 다. 예전에 함께 일하는 윗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인 적이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사소한 대화도 다른 사람들하고만 하려는 게 나를 영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에게 인정받거나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작은 회의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놓고 괴롭히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어서 더 난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내게 친언니가 그랬다. 가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줘봐. 초코바나 캔커피 같이 작은 거. 사람들은 먹을 걸 주면 좋아해.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유치한 조언이 다 있나 싶었다. 다 큰 어른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니 초코바나 캔커피 따위로 사람 마음이 흔들리겠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대하기에 지쳐 한번 실행해봤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건넨 초코바에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단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 뒤로는 인사를 받아주고 내 농담에 어색하게나마 웃어주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 사건 이후로 어른이 되면 사람과 친해지는 자기만의 비법 한두 개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언니의 간식 기법처럼 언제든 가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용하겠지. 가끔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슬쩍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 사귀는데 기술이 어디 있겠냐고 해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상식도 때로는 배신당하기 일쑤고 아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칭찬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과 친해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고 배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뿐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관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인 것을. 기술로 시작한 관계는 일단 시작은 되더라도 기술이 녹슬거나 열정이 사라지거나 내 뜻과는 다른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면 서서히 변한다. 반면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작은 밋밋하거나 덜컹거리더라도 길고 가늘게 이어진다. 한번 내 것이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잔재미보다 마음 나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가 품은 진심을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천천히 걸어가는 걸 즐긴다. 섬광 같은 매력보다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호한다. 마치 보노보노와 친구들처럼. 매일 쓸데없는 것만 버리는 것 같은 보노보노와 친구들에게도 그들만의 관계 유지의 기술이 있다. 그건 상대라는 존재를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다. 보노보노는 너부리의 괴팍함을 그러려니 하고 포로리는 보노보노의 소심함을 그러려니 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은 가질지언정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애초에 상대라는 존재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쟨 왜 저래?가 아니라 쟤는 원래 저러네 라는 인정이 그들의 우정 안에는 존재하기에 오늘 싸우고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다. 그리고 누군가가 낯선 모습을 보일 때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도리도리를 찾아가지만 도리도리는 수줍어하면서 계속 징징거린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당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화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만히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도리도리를 이해한다. 나는 도리도리를 이해한다. 나도 계속 울기만 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 내가 운 이유는 배고프고 싶지 않은데 배고파지는 거랑 춥고 싶지 않은데 추워지는 거랑 무섭고 싶지 않은데 무서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달은 사람이 접근하면 자신의 조개를 준다고 했다. 그건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요 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달을 잡아가고 세상에서 해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 그러고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선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아닐까. 모든 관계는 그로 인해 시작되니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알려주었다. 천천히 걷듯이 이어가는 관계는 좀처럼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짜 친구라는 증거. 만나고 돌아서면 찜찜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건 늘 비싼 밥을 사주는 선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후배건 상관없이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을 유난히 쓸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평소 내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나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지만 웬일인지 만나면 그다지 편치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건 사실이니 난감하기만 했다. 대체 왜 나는 그 친구가 불편할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와 만나던 자리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즘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친구 앞에서 나름의 조언을 이어갔다. 그러는 도중에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럴 땐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갑작스레 날아든 돌직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불현듯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해했던 거구나.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외모, 스타일, 행동, 말투를 지적하며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했다. 나의 최근 소식과 결정을 들을 때마다 바른 말을 늘어놓으며 그게 아니라 이거 라며 모범 답안을 알려주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꼭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었다.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애정이라고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만날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내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가? 늘 지적하고 조언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형편없나?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새벽까지 자아 비판을 하느라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 역시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속상해하는 사람 앞에서 알량한 충고를 늘어놓으며 잠시나마 우쭐해하고 이런 게 진짜 우정이라며 모진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 나 역시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왜 친구만큼은 있는 그대로 왜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걸까? 하루는 보노보노 아빠의 오랜 친구인 스레이 아저씨가 찾아온다. 오랜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빠와 아저씨가 친구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둘은 같이 있을 때 별 말도 안 하고 크게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요즘 자주 만나지도 않는다. 보노보노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증거, 첫 번째는 늘 만나는지 아닌지, 두 번째는 만나면 즐거운지 아닌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아빠와 아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빠랑 아저씨랑 친구라는 증거가 있어요? 보노보노의 질문에 두 어른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긴 요새 우리는 잘 만나지도 않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지도 않는구나. 그래도 친구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결심한 듯 두 어른은 보노보노에게 예전에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지만 보노보노는 시큰둥해한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둘은 또 한 번 할 말이 궁해진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와 아저씨는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저씨를 배웅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아저씨의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빠의 얼굴 안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얼른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꾹꾹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다. 재미있게 놀지 않아도 괜찮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길에 어느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 아닌가. 단 진짜 친구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하게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더 쓸쓸했다.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다. 그동안 나 역시 불편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서늘한 뒷목을 여미게 됐다. 나도 그런 주제에 친구를 판단하고 불평에 대던 시간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닮은 걸 보면 우리는 친구가 맞긴 맞구나.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온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제 잔소리를 좀 끊자. 나부터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되자, 친구야. 우리 이제부터는 충고는 안 하고 안 듣는 걸로 하자. 미움받을 용기. 보노보노 속 등장인물들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낯선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하의 소심한 보노보노는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것 같다는 걱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너구리는 항상 밉상인 짓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누가 미워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포롤이나 야옹이 형도 마찬가지다. 관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사랑만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저 받아들인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미움받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가뜩이나 애정 결핍이 될 지경인데 미움까지 받다니 상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나? 시간만 나면 흘겨보고 뒤에서 욕하고 행여 잘되기라도 하면 다리 뻗고 잠도 못 자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로 미워하는 건 한쪽만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 안다. 나한테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게 상상 안 된다는 것. 나만큼 무난하고 평화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지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말이 돼도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만 있으니 남이 나를 미워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해졌다. 몇 해 전에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뜩이나 소심한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매일 울고불고 우울해하다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껏 저는 좋은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두서없는 넋두리를 한참 듣던 의사가 그랬다. 김신혜 씨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났군요. 부럽네요. 이제껏 참 잘 살았네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랬구나. 나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단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날 달갑잖아 하는 한 사람의 연연에서 그동안 누린 인간관계마저 다 망친 사람처럼 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일상 전체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10명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며 우울해하기에는 인생이 억울하지 않나. 나에게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도 그 마음대로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 그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그를 미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한없이 유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 맘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얼마 전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민하던 차에 친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언니는 꼬이고 꼬인 관계 때문에 긴 세월을 고생하다 결국은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경험이 있다. 내 말을 묵묵히 듣던 언니가 그랬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 선택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나 좀 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짜증날 때는 너만 생각해. 그 사람도 그만큼 힘들겠지. 하는 공감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 쓸데없이 자책만 하게 되는 거야.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움 좀 받아본 사람이 하는 이 진한 조언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나 역시 용기를 얻었으면 물론 저절로 언니의 앞날까지 응원하게 됐다. 그렇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떤가?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미움받을 짓을 해도 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예쁨받을 짓을 해도 예뻐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더 이상 미움받고 사랑받는 일에 예민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공감이 안 되면 공감 안 해도 된다.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정 힘들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가.
우리는 왜 칭찬에 목숨을 걸까? 예전에 함께 밥을 먹을 때 외국인 친구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 웃는 게 예쁘구나. 갑작스럽게 날아든 칭찬에 얼굴이 빨개져서 허둥지둥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아니야. 그 말에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딱 두 가지로 반응하더라고.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좀 그렇죠? 칭찬을 들으면 대부분 부정하거나 장난을 쳐. 그 말에 발끈해서 물었다. 그럼 너네는 칭찬을 들으면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가 그랬다. 그냥 고맙다고 하지. 어찌 들으면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도 딱 그랬으니까. 칭찬을 들으면 꼭 부정하거나 장난치듯 잘난 척을 덧붙이게 됐다. 칭찬을 듣는 게 좋은 동시에 멋졌기 때문이다. 그저 고맙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 같아 얄미워 보일 것 같아서다. 그만큼 칭찬이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사랑한다. 더 자주 칭찬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칭찬을 듣고 나서는 마치 그 칭찬이 달갑지 않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게 더 고상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거나 화가 난다. 대놓고 칭찬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을 안 받고 살기에는 섭섭하고. 이건 뭐 일상이 칭찬과의 싸움을 넘어 자기와의 싸움이 될 정도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에 목숨을 걸면서도 칭찬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도대체 칭찬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걸까? 몇 년 전 함께 방송 일을 하게 된 유명인이 있다. 재능이 있는 데다 호감도도 높아서 인기인이라고 말하기에 어색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드물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가능성에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언제 다시 TV에 등장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반길 만한 스타였다. 나 역시 평소 자신 있게 팬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함께 작업을 하는 내내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프로그램 색깔과 내용이 그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촬영이 고되거나 제작진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알고 보니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가 생각했지만 내 성격은 또 뭐 그리 좋다고.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이유인 것 같지는 않았다. 영문도 모른 채 사이만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뒤 문제는 엉뚱한 부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초반에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가 칭찬을 불편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팬이라는 말을 듣곤 어색하게 얼버무리고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다는 말에 별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는가 보다 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칭찬하지 않았다. 만나거나 통화할 때 담소를 짧게 나누고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의사소통을 나누는 게 다였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이 달갑지 않았나 보다. 점점 이유도 없이 꼬투리를 잡거나 말을 물고 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꺼내며 사람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무례한 건 내가 아니라 그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그 사람 대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날도 역시 업무상의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짜증났지만 그래도 내가 맞추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대화를 시도해보았다.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코너는 당신이 전문이니 믿고 맡기겠다. 워낙 잘하는 부분이니까 평소처럼 편하게 하면 될 것 같다. 등등 누가 봐도 칭찬을 덕지덕지 바른 말들을 섞어 늘어놓았더니
그는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니 어느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전화를 끊을 때쯤엔 거의 신이 나 있었다. 그거였던 거다. 그동안 내가 칭찬을 안 해줘서 화가 나 있던 거다. 나는 칭찬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다. 딱히 칭찬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였다. 칭찬을 받고 싶다면 맡은 바에 열심히 임하거나 상대방과 가까워지기를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을. 오히려 괜히 시비를 걸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모습에 그동안의 팬심을 전격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쿨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그를 통해 새삼 확인하게 될 줄이야. 이제는 유명인을 만나면 칭찬부터 하고 본다. 평소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을 어색해하거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보일 뿐 몹시 반긴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진짜 그런 소리를 안 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았던가. 나중에 그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칭찬 같은 거 없어도 너는 충분히 멋있다고. 오히려 칭찬을 포기 못하는 안달복달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그럼 그는 자기를 대체 뭐로 보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겠지. 그럴 땐 소심한 나지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기는 나는 괜찮지 않다 에서 칭찬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칭찬과 사랑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칭찬은 특정한 특성 몇 가지를 향한 것이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아우른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즉 존경과 수용, 그리고 애정을 향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된 부분은 늘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한다. 우리는 칭찬받는 일을 사랑받는 일과 혼동한다. 그래서 칭찬이 없을 때는 기가 죽고 쓸쓸하고 때로는 불안하거나 화도 난다. 하지만 칭찬을 갈구할수록 더욱 외로워지는 경험은 이제껏 질릴 만큼 해오지 않았나. 칭찬 다음에는 늘 더 큰 칭찬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칭찬을 받기 전보다 마음이 더 불행해진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도 있지만 고래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 나 역시 칭찬이 좋다. 칭찬 들을 때마다 으쓱해진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겸손한 척하거나 부정하거나 더 큰 잘난 척을 보태지 말고 그저 겸허히 기뻐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래야 더 해줄 테니까. 그러니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입 찢어지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게 민망하면 슬쩍 차라도 한 잔 사줘야지. 그것도 왠지 노골적으로 느껴지면 마음속으로 칭찬한 사람을 많이 아껴줘야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칭찬에 목매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일일 거다. 칭찬은 들으면 좋지만 못 들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일일 거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된다. 뭔가를 했을 때 칭찬을 들어야 살맛이 난다. 그래서 내가 요 몇 년간 계속 살맛이 안 났던 건가? 아무튼 적어도 하나만은 기억해야지. 칭찬과 사랑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칭찬은 씨앗을 뿌려주기도 하지만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살면 된다. 늘 소심하면서도 자기를 아끼는 일만큼은 적극적인 보노보노가 그러는 것처럼. 내 몸은 흐물흐물하다. 잡아당기면 엄청 늘어난다.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개나 돌을 흐물흐물한 부위에 넣어둔다. 나는 편리한 나다. 나는 편리한 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